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지난 총선 때 수원에서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 김준혁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김준혁 국회의원. 이 김준혁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이화학당, 그러니까 이화여대 졸업자들 모임인데 이화학당과 지금 전쟁을 선포했다는 이런 언론 기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야, 이걸 보면은 참 이 사태의 시작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이네요. 이 김준혁 후보는 중앙대 대학원 역사학과 박사 출신이에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학교 후배네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2019년 2월에 유튜브 채널 김용민 TV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일제시대 때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박정희 대통령도 정신대나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김환란 씨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잖아요. 김환란이 미군정 시기 해방되고 나서 직후에 6.25 전쟁 터지기 전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 이런 발언을 한 거죠. 확인된 바가 있느냐?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게 된 어떤 근거를 이 김준혁 의원이 입장문을 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미군정 시기에 김환란 이화여대 전 총장이 운영했던 낭낭클럽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화여대 졸업생 등을 동원했고 일부는 공식 성매매 여성으로 활동했던 기록이 미군 방첩대 기밀문서에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화학당은 역사학자로서 본인의 근거를 토대로 발언한 내용을 빌미로 선량한 동문들을 이용해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금 소송전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입장문과 함께 1953년 작성됐다고 하는 미군 방첩대 정보보고서 원문, 번역문을 첨부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사교 모임 낭낭클럽과 관련해서 이 단체의 목적을 외국 귀빈 엔터테인으로 적고, 여성들은 교양 있는 파티 주최자들, 즉 영어로 보면 호스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분이 영어로 호스트, 남자는 호스트라고 여성은 호스티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호스티스라고 하면은 술집에서 안주라든지 술을 서비스하는 이런 어떤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죠? 또는 심지어는 성매매에 동원되는 여성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영어의 원 의미, 호스트와 호스티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호스트는 행사 주최자, 남성들이 많이 쓰죠. 자, 오늘 이 파티의 행사 주최자는 나다, 남성들이 일단 호스트, 여성들은 호스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 독일어하고 영어는 남자 여자가 쓰는 말이 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오버해서 여성들은 교양 있는 파티 주최자들을 성매매에 동원됐다, 이렇게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쉽게 하면 이화여대 졸업생들 또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당시에 성매매에 동원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미군 방첩대 정보보고서 원문 번역문 첨부했는데 호스티스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행사 주최자,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고 이제 이번 총선 전에, 총선이 이제 4월 10일 있었잖아요. 4월 2일에 김준혁 당시 후보는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화여대 재학생과 동문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 본인이 수년 전에 유튜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용민 TV에 출연해서 유튜브에서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 및 관련 발언에 있어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동문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힌 점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 거듭 죄송스럽다. 이렇게 했죠. 부끄럽고 죄송하다.
늘 정제된 언어로 소통하고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선거 전이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나가자 위안부 가족 협의회 일본 군대 위안부 희생자 자료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등이 4월 3일 날 이 김준혁 당시 예비 후보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 성적 놀이개로 전락시켰다. 이러면서 사자,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했다. 이래서 고발을 했어요. 역사학자의 탈을 쓰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능욕했다. 김준혁 후보는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총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김준혁 후보가 50.86%,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49.1%로 겨우 이겼습니다. 겨우. 자,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자 드디어 김준혁 이제 의원이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격. 이화 학당이 본인을 고소하자 공식 성매매 여성이라고 반박했어요. 자, 이화 학당과 이화여대 동문이 잇따라 김준혁 의원을 고소하면서 사태가 급변했는데 학교법인 이화 학당이 4월 18일에 김준혁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 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이 국회의원들은 가질 수 없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 학당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들을 모욕했다. 이렇게 김환란 전 총장의 유족도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을 훼손했다.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김준혁 의원을 또 고소했어요. 이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 미군 방첩대 정보보고서가 이런 게 있어 라고 첨부를 했는데 거기에 어디에도 성매매에 동원됐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죠. 본인이 지금 첨부 보고서를 붙인 것도. 호스트와 호스티스 이 영어 단어의 차이를 모릅니까? 김준혁 그 후보는. 자, 또 반격 2. 이화여대 동창 모임이 또 이 김준혁 의원을 고발하자 친일파 반민족 행위에 앞장섰던 사람들로 규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 명예훼손 혐의로 김준혁 의원을 고발했고 여기에는 김숙기 전 교육부 장관, 김혜숙 전 이화여대 총장, 김환란 전 총장 유족 등등등 많은 분들이 고소고발인으로 등장을 했고 동문 등까지 해서 1,400여 명이 본인의 이름을 직접 올렸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김준혁 의원이 법적인 대응에 나섰는데 국가수사본부에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 김 전 총장, 김숙기 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는 거예요. 아, 참. 이렇게 이제 김준혁은 이렇게 이제 자기 입장을 항변을 합니다. 제가 이 선거 전에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 졸업생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사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에 똑같은 사안으로 이화학당 등이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이화여대 출신 1,400여 명이 고소를 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린 것은 수사기관과 본인인 김준혁을 압박하려는 행위 아닙니까? 앞으로 김환란뿐 아니라 친일 반민족 행위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어떤 싸움을 걸어오더라도 절대 물러서거나 타협할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김준혁 의원은 뭐 당선됐지만 이런 고소고발전 때문에 의정활동이 제대로 될지 참 궁금하네요. 자, 그런데 제가 짤막하게 마지막 논평을 한마디 드리면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려면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 미군 방첩대, 아까 본인이 이야기했다는 미군 방첩대 정보보고서 어디에도 이화여대 대학생 당시에 이화여대 뭐 졸업생들을 성매매에 동원했다는 기록은 없잖아요. 여성들은 그러니까 이 단체의 목적, 낭낭클럽의 단체의 목적은 외국 귀빈 엔터테인, 외국 귀빈들이 한국에 오실 때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거, 뭐 파티장에서 뭐 음식을 서빙한다든지, 뭐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뭐 합창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 한국의 어떤 무용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고, 여성들은 교양 있는 파티 주최자들이 성매매에 동원됩니까? 미군 방첩대 보고가 이 조선의 여성들이 당시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에 조선의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동원된다는 그 기록이 미군 방첩대 정보보고서에 있어요?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개를 해보세요. 이런 측면에서 김준혁 의원은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 팩트를 먼저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